5번이라고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해 볼게요. 네. 영어 하지 않았어요. 돌리는 거인가요? 그치. 아니야. 5번 지난 시간에 푼 적 없습니다. 5번으로 갔습니다. 야.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있는데 저 갈줄 때. 3차 함수 1차 함수가 미분에서 b하고 d에서 미분에서 0이라고 합니다. b점에서 접선의 이율이 0입니다. d점에서 접선의 이율이 0입니다. fx, gx 곱해가지고 p하고 q에서 극소였으면 좋겠고요. pq가 극소였을 때 pq의 값은 어디서 있는지 객관식 보기 찾으러 갑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극소의 값은 도함수의 보고 어떻게 됐을 때가 극소인 거죠? 도함수의 보고 어떻게 됐을 때지? 말을 해. 저 플러스. 네, 극소는 도함수의 보고가 음에서 출발인 부분. 양으로 바뀔 때가 극소인가요? 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PQ학에서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의 도함수의 보호가 음의 성으로 바뀌면서 0이 돼야 되는 거지? 미분에서 빵 되면서 도함수의 보호는 음의 성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증감표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미분해봤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쌤이 지금 쓰고 있는 녀석은 도함수입니다. 이거에 부호를 따졌으면 좋겠는데 빵 되는 값이 있을까? 얘가 언제 빵이지? C. 이거 빵 될 때 찾고 있어 지금. A에서 빵인가? A에서 이건 빵이에요? 네. 그 다음에 A에서 얘는 양인가? 네. 지금 되게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 네. 근데 바로바로 이해 안 되면 이해 못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를? 증감표를 그리는 게 제일 나으려나? 증감표를 그릴까? X값에 따라서 이거의 부호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는데 이거하고 이거의 부호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따로따로 쓰는 게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쓴 건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y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증감표를 통해서 극소가 되는 PQ의 값이 어디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A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A를 대입했더니 F'에 있는 양수예요? 나 수업하기 좀 힘들어 지금. 양수 맞아요? 네. 그 다음 G한테 A를 대입한 건 누구죠? 음수. G한테 A를 함수값 GA는 음수라고요? 네. 앞에 게 양수고 뒤에 게 음수니까 곱한 음수인가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뭐지? A 대입하면? 0이요. 그럼 이건 0이네. 두 개 더한 값이 y 프라임이죠? 네. 두 개 더했더니 음수. 그리고 나서 이제 B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B에서는 F 프라임 B의 값은 0이요. FB는? 0. FB는 양수, G 프라임 B는? 0. G 프라임 B는 양수인가요? 네. 그럼 얘가 뭐라고요? 양수요. 두 개 더했더니 양수예요? 네. C에서는 C 대입했습니다. C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 네. C 대입했습니다. GC의 값은 0이요. 0. FC의 값은 그럼 두 개 더한 것도 0이라고요? 네. 이제 D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D에서는 제일 처음에 F'D 0이요. F'D가 0이니까 이거 곱한 것도 0이죠? 네. FD 구하고 있습니다. FD의 값은 음수, G'D의 값은 양수요. 음수와 0으로 곱했습니다. 더했더니 음수? 네. 마지막은 2 구하고 있습니다. 2에서는 F'E의 값은 플러스 G2의 값은
G. G는 양수예요? 네. 그럼 양수 양수 곱했으니까 양수? 네. F2. F한테 1이 있더니 빵이에요? 네. 두 개 더했더니 양수입니다. 그런데 3차 함수하고 1차 함수는 둘 다 연속함수입니다. 미분해도 2차 함수 연속함수, 미분하면 상수함수 연속함수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연속함수와 연속함수 더했으니까 이것도 연속함수입니다. 그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사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양에서 0으로 봤을 때는 0 되는 값이 일단 보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 0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도 보장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요 사이에서 0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우리의 우리의 바램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0으로 바뀌었을 때가 극소라고요? PQ의 값은 여기서 있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P의 값은 A하고 B 사이에, Q의 값은 D하고 E 사이에 음에서 0으로 바뀌면서 빵 되는 경우에 극소가 발생합니다. 네. 그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2번에 있다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매번 확인해야 되는 거여서 좀 까다롭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9번. 네. 9번이라고요? 네. 9번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꼭 터득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제 풀 때도 꽤 많이 등장했었는데 아직 혹시 저 GT라고 하는 그림을 아직 못 그린다고 한다면 오늘은 설명을 통해서 GT의 그림을 갖다 그리는 게 터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좀 그려야 되는 거는 GT라고 하는 그래프를 갖다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GT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GT라는 그림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는 값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네. 포인트는 GT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GT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범위에 속하는 범위에서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값 fx의 그림을 먼저 알아야 되겠네. 그래야지 최대값을 언급할 테니까. 그러면은 fx의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접어버리는 그림에 대해서 마이너스 t부터 플러스 t까지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범위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먼저 단계별로 제일 처음에 fx라고 하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절대값 fx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요. 그 절대값 fx에서 가장 큰 값들을 이용해서 gt의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gt를 갖다 그리는 과정이 오늘 마스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fx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도함수부터 구하겠습니다. 극점의 좌표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가요? 3차 함수고 최고차 함수의 값은 양수여서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대 2번 함수값이 누구죠? 마이너스 1대 2번 누구냐고요? 3. 네. 1. 아니, 잘못 봤어요. 마이너스 1대 2번 1이라고요? 플러스 1대 2겠습니다. 마이너스 3. 이게 지금 fx의 그림입니다. 근데 x축의 값은 1에 더 가까운 건가? 네. 이게 fx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접올리는 게 절대값 있는 그래프인가요? 네. 접올리겠습니다. 접올리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x축 밑에 거 접올렸습니다.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서는 1,3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이걸 이용해서 GT의 그림을 그리는 요게 마스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찾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찾고 싶습니다. 가장 큰 값을 찾고 싶습니다. 근데 t라고 하는 세값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t가 여기 있다면 예를 들어서 1,f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찍어봅시다. 1,f라는 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이 라인상에 찍는 건가요? x가 1이고
함수값을 이용해서 여기 라인상에 어딘가에 점을 찍는 게 1,F이라는 점이죠. 자, t의 값은 여기가 t입니다. 마이너스 t까지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의 범위의 제일 큰 거는 최대값이 누구야? 1이요. 최대값 1인가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는 건 뭘 그리고 있냐면 GT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GT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노란색 점선으로 절대값 fx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x가 t가 됐을 때 점의 좌표는 x가 t가 됐을 때 점의 좌표 t, gt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이 라인상에다 점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납득하시나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게 누구라고요? 1이요. 1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t, 1입니다. 그럼 점은 여기다 찍으라고요. 1에다가 네. t, 1.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었죠? 그 점하고 나란한 위치에 1이라는 점을 찍으세요. 그런데 t라고 하는 색감이 살짝 더 오른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인가요? t의 값이 더 살짝 오른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인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 그렸습니다. 제일 큰 게 누구예요? 1이요. 제일 큰 최대값 1인가요? 네. t의 값이 여기서부터 살짝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t의 값이 매번 이렇게 되면 그때 1을 점을 찍으라고요? 네. 내가 지금 납득하시나요? 요게 납득해야지 앞으로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라고 하는 세입값이 언제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여기서 상수함수를 쭉 연결하게 되면은 이 점 좌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점까지가 궁금한 것 같고요. 그러면 난 이 점 좌표가 원래 누군지 궁금합니다. 접올렸을 때 이 점이 y가 1이라고요? 네.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은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니야? 네. 뭘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1 나오죠? 네,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네. 0, 마이너스를 접올렸으니까 이 점 좌표의 값은 0,1인가요? 네. 그럼 x의 값이 0이 될 때까지는 x의 값이 y축이 여기 나오지 지금? 0,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값이 항상 1이라고요? 네. 그런데 t라는 녀석의 값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에요? 이 빨간색의 범위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은 t 대입한 게 제일 큰 값인가요? 네. 그럼 그 점 좌표를 찍어야 되겠네요? 네. t의 값이 이런 데 있을 때는 마이너스부터 t까지 범위의 제일 큰 녀석의 값은 t 대입한 게 제일 크다고요? 네. 이 점까지는 그럴 것 같은데 더 그래도 계속 t를 갖다 대입한 게 최대값인 것 같습니다. 그럼 t 대입한 게 최대값이니까 t의 값이 여기 있을 때는 최대값이 t 대입한 거, t의 값이 여기 있을 때도 최대값은 t 대입한 거, 여기까지가 다 GT 그림이네요. 네. 이 극대점까지는 그냥 GT고요. 그 다음부터가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y가 3이 되는 선이 있습니다. y가 지금 3인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t의 값이 여기 있으면은 최대값은 3인가요? 네. 그럼 t의 값이 여기 있을 때는 3에다 점을 찍으라고요? t, 3에다 점을 찍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한동안 이렇게 되는 건가요? t가 여기 있으면 t를 대입한 게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럼 그때 그림은 GT의 그림이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함수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을 때 GT의 그림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에 대해서 문제가 적분하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시라고요? 네. 그럼 여기 넓이의 값은 계산 안 해도 되겠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의 값은? 네, 밑변 1, 높이 1이니까 넓이 1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건 요것만 계산하면 되나요? 네. 0부터 1까지 계산했으면 좋겠는데 이 빨간색 이 부분은 원래 이 부분을 접올린 거예요? 네. 그럼 접올렸으니까 마이너스. 식은 마이너스 달아줘요? 네. 자, 이제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T의 그림하고 0부터 1까지 GT 그림이 달랐기 때문에 앞에 파란색의 넓이의 값은 1이었습니다. 뒤에 파란색의 넓이의 값은 지금 0부터 1까지 이걸 적분하시자고 적을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t의 4제곱 2분의 3t의 세제곱 2분의 3t제곱 플러스 t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2분의 5에서 4분의 1을 뺐습니다. 4분의 10에서 4분의 1 뺐습니다. 4분의 9예요? 4분의 13이에요? 네. 그때 두 개 더해서 답은 17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GT 그림을 갖다 그릴 수 있는 능력치가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게 몇 번인가요? 10번이요. 10번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10번은 아이고야 망했네. 10번이 모의고사 30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0번이어서 이제 문과반은 3월달부터 30번 보이면 과감히 포기할 거거든요. 22번도 과감히 포기할 거야. 쭉 포기할 거야 그냥. 어차피 수능을 안 풀 거니까. 하지만 오늘은 좀 구경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풀어주면은 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혼자 풀 때는 푸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되는 때가 오긴 하는데 목표 점수가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자, 지금 제시된 글을 읽고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먼저거든. 제일 처음에 4차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써 있습니다.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시킨 거는 게을르지 말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5까지 대입해가지고 식을 5개 일단 쓰고 출발해 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n값한테 1 대입했습니다. n값한테 1 대입하게 되면 좌변값은 첫 번째 항까지 합이고 우변값은 f1 곱하기 f2인가요? 네. n값한테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두 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우변값은 f2 곱하기 f3이에요? 네. 귀찮지만 5개 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의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은 f3 곱하기 f4고요. 아이고야, 이제 슬슬 귀찮아진다 벌써. 봐줘요. 못 쓰겠습니다. 마지막에 5 대입했습니다. 5 대입했더니 f1부터 쭉 다 더해가지고 f5까지 더하는 세개 값이 f5 곱하기 f6입니다. 일단 여기다 1부터 5까지만 대입했다고 했으니까 대입했습니다. 3하고 4를 갖다 대입했을 때 x의 값이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변화율의 값은 양수가 아니라고요? 양수가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네요. 네. 평균 변화율 값이 누구냐? n부터 n 플러스 2까지 평균 변화율이 뭔데? 2분의 요게 지금 평균 변화율입니다. 근데 저기다 3하고 4를 갖다 대입하라고요? 네. 3, 4를 대입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3, 4의 값을 대입해봤습니다. 3, 4의 값을 대입했더니 3 대입했습니다. 4도 대입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주고 함수는 4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는 4차 함수입니다. 이제 조건은 여기 써있는 5개, 여기 써있는 2개가 조건식 전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4차 함수를 찾아내세요. 써있는 걸 보니까 함수값이 누군지를 통해서 4차 함수를 구하라는 것 같습니다. 원래 4차 함수는 문자가 몇 개지? 4차 함수의 값 문자가 몇 개예요? 문자가 몇 개냐고요?
A, B, C, D라고 하는 5개 알파벳을 모릅니다. 그럼 5개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점이 몇 개 필요해요? 반. 근데 미수가 5개 필요하니까 점이 5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 F1, F2, F3, F4, F5 이런 것들이 누군지 안다면 10번씩 풀어서 A, B, C, D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뭘 할 수 있죠? fx가 x-5가 인수라는 사실 알아요? 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알고 있습니다. 5대1에서 빵이면 x-5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다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개빡칩니다. 점의 좌표를 가지고 다 대입해서 10방씩 풀어가지고 5개 알파벳 구하는 거는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이 식을 뭔가를 하게 되면, 뭔가를 조작하게 되면 빵 나온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빵 나온 게 있어야지만 미지수의 값을 줄여나가서 이렇게 풀면 너무 불편하니까 미수의 개수를 줄여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앞에 있는 5개의 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힌트는 주어져 있습니다.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힌트입니다. 네모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사용하세요. 그럼 네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두 번째 걸 첫 번째 걸로 빼면 뭐가 돼?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으로 빼려고 왼쪽 글을 뺐더니 누가 남냐고? F2요. 왼쪽을 뺐더니 좌변은 F2라고요? 네. 우변은 빼면 뭐가 되지? F2하고 F2 곱하기 F3 빼기 F3 빼기 F1이라고요? 네. 이만큼 떨어지는 녀석인데 이만큼 떨어지는 건데 이게 이만큼 떨어져 있나요? 네. 그렇게 한다면 세 번째 거를 두 번째 걸로 뺀다면 왼쪽은? F3 오른쪽은? F3 F4 빼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뭔가 보인다. 그 다음 게 네 번째 것을 세 번째 거 뺐더니 F4 곱하기 F5-F3인가요? 그 다음이 또 다섯 번째 거에서 네 번째 거 뺐더니 F5의 값은 F5 곱하기 F6 빼기 F4예요? 네. 나는 지금 네모가 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모의 값이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F6 빼기 F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네. 밑줄 친 녀석이 값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지금 네.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F5가 누구지? 아니 지금 밑줄 친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며. 네. 얘가 음수일 수도 있다며. 네. 0일 수도 있다며. 0. 만약 이게 마이너스 3이야. 밑줄 친 게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왼쪽은 A, 오른쪽은 마이너스 3A. 네. A가 누구냐고. 0이요. 오른쪽이 빵이야. 그럼 A는 빵이네. 오른쪽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F5는 누구라고요? 0. 했는데요.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네. 거예요. F5를 약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분하는 거는 문자의 미지수의 값을 약분할 때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약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F 빼기 F3의 값도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렇다면은 또 이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4가 뭐라는 얘기야? F4도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fx에 대해서 4차 함수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최고차 계수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인수라고요? 4. 나머지 2차식을 모르고 있나요? 네. 그 나머지 2차식의 값을 위에 거 두 개를 다 살펴야 되겠네? 네.
그런데 이걸 살펴봤더니 두 번째 거 살펴봤더니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네. 어떨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하죠? F3의 값이 0이거나 F4 빼기 F가 1. 네, 이때 등호가 성립하네요. 네. 그러면 F3의 값이 0일 수도 있고 이게 1일 수도 있는데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위에 것도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F2의 값이 0이든지 또는 F3-F1의 값이 1이든지 네.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야, 이걸 만족할지 이걸 만족할지 이걸 만족할지 이걸 만족할지를 모르네 지금. 네. 그래서 식이 4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문제에 구한 거는 2분의 5를 대입하려면 F를 정확히 알아야지 2분의 5를 대입할 거니까 이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어렵다. 이제 또 시작이네. 이제 문제 해석은 다 했거든 지금? 네. 해석은 다 했고 이 빨간색 4개를 이용해서 미수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4개 다 어떻게 하냐고 그래. 이쪽에서 포기할까 이제? 첫 번째 F3의 값이 빵이었을 때 F3도 빵이고 F2도 빵이었을 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족할 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다음에는 fx의 값이 누구라고? A. 최고참계도 누군지 모르고 x-5, x-4, x-3, x-2가 돼? 네. f4의 값이 누구지? 0이요. f4의 값은 0인데 f6의 값은 누구예요? 6 대입했습니다. 1, 2, 3, 4예요? 네. 근데 f6 빼기 f4의 값이 누구였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았다고? 네. 0보다 작거나 같았을 그럼 24a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네. F한테 5 대입했습니다. F한테 3 대입했습니다. F5 빼기 F3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F5 빼기 F3의 값은 0이에요?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는 모순되지 않는데 A가 음수면 모순되지 않는데 어렵다 어려워. 최고참 교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어렵네. 이것도 만족해야 되지. 첫 번째 식을 봐볼게요. 네. 첫 번째 식에 따르면 F1의 값이 빵이든지 또는 F2가 1. 이것까지 봐야지 문제 해결되겠네. 아이구야 아이구야. 자, 이제 4번 중에 첫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풀면서도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나 고민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F한테 1, 2에서 빵일 수 있나요? 이거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의 값은 근이 제일 많을 때가 몇 개예요? 근데 이미 근의 값은 5, 4, 3, 1을 대입해서 빵인 거였죠.
네, 1까지 대입해서 빵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1 대입해서 빵이 되면은 4차 방정식의 근이 5개 있는 거니까 모순입니다. F1은 빵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F1이 빵이 아니면 F2가 1 나와야 돼요? 근데 F2 값이 누구였죠? 둘 다 모순입니다. F의 값이 1이면 F의 값이 빵이라고 한 거에 모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건 할 수 없는 거네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모순이니까요. 네. 첫 번째 건 모순인 거 밝혔고 두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F3의 값은 0인데 F3 빼기 F1의 값이 1인 거 하고 있습니다. 네. F3의 값이 0이면 F1의 값은 마이너스 F1이 마이너스면 F2의 값은 F1은 빵이 아니니까 F2의 값은 1이어야 돼요? 1. 네. 여기 있는 거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 네.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 걸 찾고 있죠 지금? 네. 그러면은 식을 뭐라고 세우냐? 빵 되는 게 지금 3개야? 네. 빵 되는 게 5, 5, 4, 3이에요? 네.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 만족하는 a, b로 구하면 됩니다. 이제 네. 1 대입했습니다. A 플러스.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곱하기 a 플러스 b? 니네 지금 되신 거 맞아요? 네. 두 번째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곱하기 2a 플러스 b의 값 1이라고요? 네. 아이고야. a 플러스 b의 값은 24분의 1입니다. 2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두 개씩을 빼고 있습니다. a의 값은 마이너스 24분의 4에서 24분의 1을 뺐습니다. 24분의 a가 마이너스 24분의 5면은 b의 값이 누구야? 4분의 24분의 6이니까 4분의 1이라고요? 네. 24분의 6이라고 씁시다 그냥. 네. 그럼 지금은 fx가 누구예요? a하고 b의 값을 마이너스 24분의 1로 묶어 쓰려고요. 네. fx의 값은 마이너스 24분의 1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5x. 5x 마이너스 6이에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 주고 한 거는 이 녀석의 값이 이런 거 파란색도 만족해야 되거든? 0보다 작가 같은 것도 만족해야 되거든? f한테 6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나온다. f한테 6 대입했습니다. 6 대입했더니 1, 2, 3. 얘는 누구야? 24? 네. 24 약분했습니다. 마이너스 1, 1, 2, 3. 마이너스 6? 네. F한테 4 대입한 거 아까 누구였죠? 빵이었나요? 네. F6 빼기 F4의 값은 0보다 작은 거 맞아요? 네. F의 값도 빵이고 F3의 값도 빵이니까 이거 조건 다 만족합니다. 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다가 2분의 5를 대입한 게 답이 딱 나왔으면 좋겠다. 네. 나 아직 안 한 게 쌤이 지금 이거 했고요. 이거 했습니다. 네. 내가 아직 안 하는 거는 이거 안 했고요. 이거 아직 안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2분의 5를 대입해서 118개 한 게 답이면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F한테 2분의 5를 대입했습니다. 못 해먹겠다.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5를 대입했더니 2분의 25. 2분의 25에서 2분의 11을 뺐더니 2분의
13이라고요? 네. 3 약분했습니다. 이 3개, 4개, 5개, 6개, 7개인가요? 네. 그래서 128배를 하고 간 것 같은데? 그럼 부호는 플러스 이거 부호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네? 네. 그럼 128배 하게 되면 답이 뭐라고요? 이게 답이겠네요. 맞아요. 네. 쌤이 근데 이걸 안 해가지고 조금 찜찜하긴 한데 이거하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아마 네모에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네. 너무 어렵네요. 맞아요. 다음 거로 넘어갔습니다. 또 풀기 몇 번인가요? 2회 6번. 2회 6번? 네. 6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6번으로 왔습니다. 쌤이 걸러야 되겠다 이제. 지금 두 회분만 풀면 되죠 이제. 네. 네. 너무 어려우면 버립시다. 네. 방금 같은 경우는 실은 버릴 걸 그랬어요. 네. 6번은 6번은 쉬운 문제야. 21번 치고는 쉬운 문제여서 이건 아마 쉽게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번은 생긴 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0 플러스로 봤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밑줄치기 의미하는 거. 우리 이거 지금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원. 밑줄치기 뭐냐고요? 이럴 수는 없어.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밑줄 친 게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F 프라임 그거요? 네, F 프라임 T. T. 왼쪽에 있는 녀석의 F 프라임 T입니다. 다만 H가 0 플러스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서 T로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네. 자, 이 녀석의 값은 누구예요? F 프라임 T. 근데 지금은 0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고 하나요? 네. 그럼 이거는 T의 왼쪽에서 T로 가까이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네. 근데 그 두 개 곱한 값이 T의 왼쪽과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의 고백값이 0인 건 이해가 돼요. 0인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저 함수가 몇 차 함수야? 저 함수가 지금 4차 함수인가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 생기는 교점사의 거리의 값을 FT라고? 수직선인가? x가 t가 되는 순간에 두 함수 사이의 거리? 예를 들면은 이런 녀석과 이런 녀석이 있다면 x가 t가 될 때 여기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리의 값을 문제가 ft라고 지칭했고요. 이 길이의 값은 4차식에서 1차식을 빼게 되면은 4차식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4차 함수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4차 함수가 있습니다. 빵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빵인 거예요? 네. 이럴 때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빵이고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도 빵이고 왼쪽의 기울기, 오른쪽의 기울기 다 빵인가요? 네. 이런 노란색 점에서는 이 점에 매우 가까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왼쪽, 오른쪽 다 빵입니다. 빵 되는 거는 아마 이런 점, 극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0보다 작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점에서는 0보다 작은 게 가능할까요?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가요? 이쪽에서 가까이 가든 이쪽에서 가까이 가든 둘 다 양수인가요? 네. 그럼 고백값은 양수가 나오지 음수가 나오지 않을 거잖아. 네. 이런 데 있는 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데 있는 점도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예요? 접선의 기울기 음수면은 이 점 빨간색 점의 왼쪽에서의 기울기도 음수,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도 음수기 때문에 고백값은 양수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왜 도대체 음수라는 얘기를 했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왜 음수라고 했을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할 때는 보통 어떻게 구하지? 큰 거에 작은 걸 빼서 거리를 구하나요? 네. 근데 문제는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기 있는 t에서는 4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가지고 거리를 구해요. 네. 이런데 t에서는 일차함수. 네, 1차 함수에서 4차 함수를 빼서 구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런 걸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따지지 않고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절대값. 네, 절 빼가지고 절대값이 쉬운 분모를 선택하죠? 네. 자, 일단 ft의 값을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함수 ft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ft의 값이 누구라고요?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첫 번째 4차 함수 위에 있는 점입니다. 네. 4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고요. 두 번째 쓰고 있는 건 1차 함수 위에 있는 점입니다. 1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 ET 플러스인가요? 네. 거기에 빼가지고 절대값 씌운 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4차 함수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x축 여기서 칩시다. 그럼 그림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접올려요? 네. 4차 함수가 접어 올라간 적이 없었을 때는 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은 왼쪽 골 쪽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양수가 나오지 절대 음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면 접어 올렸을 때 이런 점에서는 이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빨간색 점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 네. 빨간색 점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가요? 네. 이런 접어 올라가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음수가 되게끔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제가 요구한 거는 t의 값들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렇게 접어 올라갔을 때 이런 점들, 이 점 좌표들을 밝히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 기울기의 고백값이 빵인 것들이고요. 이때는 두 기울기의 고백값이 음수인 것들입니다. 네. 문제 요구한 건 이런 점들의 좌표에 x좌표들을 다 더하세요 라는 질문이어서 내용만 파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유사한 질문을 앞으로 또 마주치실 거거든? 이거는 21번에 출제했던 문제 21번 어려운 문제인데 앞에 좀 쉬운 번호대에서도 이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등호가 성립할 때는 극점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0보다 작을 때는 꺾어진 점의 좌표를 얘기합니다. 접어 올라서 꺾어진 점을 얘기합니다. 네. 그게 지금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는 극점 좌표 꼭 접어 올라가는 그 꺾어지는 점의 좌표를 구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함수의 그림을 갖다 그리고 싶습니다. 사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극점 좌표가 필요합니다. 도함수 값을 구했고요. 미분에서 빵 되는 걸 찾고 있습니다. 1. 1이라고요? 네. 1로 줄집고 가고 있습니다. 맞겠나요? 네. 아 근데 문제가 좀 쉽진 않네요. 인수가 안 되죠? 네. 그는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는 가지네요. 한 별씩까지 양보가 큽니다. 네. T에 값 구했습니다. 얘가 극점입니다. 네. 자,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그림이 아래 블록인가요? 네, 최고층계수 양수인가요? 네. 1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극점이라고? 어떻게 됐으려나? 이렇게 됐으려나? 아니구나. 오른쪽으로 되겠구나. 선생님 지금 루트 3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따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일 것 같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이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1의 값은 1 플러스 축 3에 가깝나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점의 좌표 좀 필요합니다. 함수한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한 게 누구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네. 이 점 좌표가 1, 마이너스 27이라고? 네. 그럼 접올리면 x축의 값 한참 위에 있을까요? 네. x축 한참 위에 있을 겁니다. 접올렸습니다. 그럼 접올린 녀석의 값은 그림이 절대값을 가진 그래프가 이거라고요? 네. 아,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망했다. 아우 배고파. 그래서 막 꼬르 소리가 나는데? 그럼 오늘은 자, 선생님이 밑에 걸 좀 접올렸습니다. 네. 밑에 걸 접올렸고요. 그럼 내가 찾고자 했던 게 아까 누구였다고요? 극점 찾고 싶었다고요? 극점의 x좌표들은 지금 알고 있나요? 네. 또 뭘 알고 싶었다고요? 이 접 올라가는 점의 좌표 필요했다고요? 네. 이 접 올라가는 점 어떻게 구하죠?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인가? 네. 4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이 빨간의 두 점입니다. 네. 이 방정식의 근을 찾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4 빵 8 마이너스 32? 뭘로 하지? 2로 하면 되나? 마이너스 2. 2대 2만 안 돼요? 아 2대 2만 안 되네요. 마이너스 1대 2 했더니 16 마이너스 1대 2 했더니 플러스 32 16, 32 지금까지 48 마이너스 1 했더니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 되네요. 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로 하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2 12,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또 뭐가 될까? 4가 될까? 네, 4가 되네요. 4로 하겠습니다.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4, 16 빵이네요. 따라서 t 플러스 2하고 t 마이너스 4하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실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두 개예요? 네. 그래서 이 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2요.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2, 이 점 좌표는 4라고요? 네. 지금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지? 빵 나온 게 누구라고요? 빵 나온 건 극점들이라고요? 네. 음수가 되는 경우는 꺾어지는 점이라고요? 네. 이 5개의 t의 값들을 다 더해주세요. 다 더하면은 네, 5가 답이네요. 네. 이건 그나마 좀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이 문제의 산수를 기억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식이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낼 게 몇 번인가요? 또 풀어낼 거 얘기해 주세요. 빨리빨리 질문해 주세요. 7번이라고 했습니다. 7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f의 값을 가지고 gx라고 하는 함수를 구하시고 gx에 대해서 옳은 걸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거는 gx가 필요합니다. gx는 몇 칸을 적분하라고 써있나요? 두 칸이요. gx의 값은 x부터 x 플러스 2까지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하라고 써있네요. 네. fx의 값을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두 칸의 범위에 대해 적분하는 건데 딱 이런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하는 셈의 값은 누구죠? 1이요. 이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가요? 네, 4. 밑변 값은 2, 높이 값은 2여서 넓이가 누구라고요? 2. 이런 범위에서 적분, 이런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한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이겠죠? 네. x축이 있으면 플러스, x축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죠? 네. 정적분의 값이 두 칸의 넓이의 값이 이렇게 정수값으로 딱딱 떨어질 때는 그러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네. 이렇게 있을 때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두 칸의 범위면은 그건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납득하시나요?
하지만 일단 제일 첫 번째 거는 쉽게 나왔네요. 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세요라는 얘기네. 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게 되면 x축 위에 걸 적분한 거랑 x축 밑에 걸 적분하는 세기값이 서로 소구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소구돼서 빵인가요? 네. 첫 번째 기억값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니은은 gx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감소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눈으로 보는 게 되지 않으면 식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두 칸의 범위의 정적분이고 x축 위에 건 양수, x축 밑에 건 음수입니다. 네. 출발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출발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x가 플러스 1일 때까지 가려고 합니다. x가 마이너스면 내 검지손가락이 x야. 엄지가 x 플러스 2야. x가 마이너스면 x 플러스 2는 빵입니다. 네. 마이너스 2부터 빵까지 제일 처음에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정적분값이 2. 근데 오른쪽으로 적분하면 적분할수록 어떻게 돼? 넓이 느는 거에 정적분값이 커져 작아져? 작아요. 네. 양수인 정적분의 값이 줄어들고 음수인 정적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할수록 점점점 작아지는 건가요? 네. 점점 작아지다가 x가 0이 될 때까지도 작아지나? 네.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누군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네. 그럼 마이너스면 지금 여기 정적분의 값은 0부터 2까지는 여기 적분한 게 마이너스 2인데 살짝만 더 오른쪽 가면 또 작아지는 거 맞아? 정적분 값이?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더 작아진 이유가 뭐야? 파란색의 넓이보다 노란색 넓이가 크지만 정적분의 값은 음수인가 x축 밑에 있습니까? 네. 파란색보다 노란색의 넓이가 크긴 하지만 음수값으로서는 파란색에 마이너스 달고 노란색에 마이너스 달면 파란색의 음수값보다 노란색의 음수값이 더 작은 값인 거죠? 네. 납득하신 거 맞아요? 정확히 여기까지는 x라는 녀석의 값 1이 될 때까지는 x가 1 됐을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x가 1 됐을 때가 제일 작습니다. 네. x가 1 됐을 때 1부터 3까지 적분한 게 제일 작은데 네. 이제 오른쪽으로 적분하게 되면은 이런 범위에서 적분한 녀석의 값은 빨간색 넓이보다 넓이는 작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음수기 때문에 빨간색에 마이너스 달아준 거랑 그 다음 색칠한 거에 마이너스 달아준 거는 색칠한 거에 마이너스 달아준 게 더 값이 커집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렇다면은 1까지는 x가 1일 때까지는 감소하다가 1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사이에서 감소한다고 하는 거는 1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기 지금 납득이 되시나요? 여기 납득이 안 되면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걸로 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지금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6까지 범위에서 10칸의 범위에서 gx가 2가 나오는 모든 실근의 합의값은 4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플러스 6까지 뭐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미친. 자,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4일 때부터 x의 값이 플러스 6일 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4일 때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하는 거죠? 네. 지금은 정적분의 값이 2인가요? 네. 근데 여기서 적분하면 오른쪽으로 할수록 정적분의 값은 점점 커지는 건가? 2보다 커집니다.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최대였다가 이제 다시 작아지나요? 네. 다시 여기가 2인가요? 2 나온 게 두 가지네. 네. x가 누구일 때 2 나왔다고요 지금? x가 마이너스 4일 때 2 나왔고 또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2 나온다고요? 네. x가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도 2, x가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도 2라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2가 나올 때가 한동안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작아지니까 네. 이제 계속 음수값이니까 2가 나올 때 없습니다. x가 누구일 때 나온다고요? 4일 때. x가 4일 때 4부터 6까지가 2고요. 또 x가 누구일 때 나오죠? 6일 때. 이거 말고 더 이상 없습니다. 네. 그림은 x가 6일 때까지만 그리라고요? 네.
때 문제가 이 범위에서 gx가 2가 나오는 모든 값의 합은 이거 더하시라고? 네. 다 더했더니 몇인데요? 4에. 그럼 디귿은 참인가요? 네. 네. 정적분의 개념을 삼각형의 넓이로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푸세요라는 얘기고요. 이걸 식으로 풀면 정말 짜증납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풀 몇 번이죠? 9번이요. 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뭔가 이 비스무리한 걸 풀었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많은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 문제예요. 네. 자, 9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 네.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에 만나는 점은 A점입니다. 그런데 A점을 지나고 x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 L이 있습니다. fx가 y축하고 y는 k로 둘러싸인 넓이는 S1. 또 S1, S2라는 넓이가 있는데 두 군데 넓이가 똑같다고 하는 k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바램은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누가 되면 여기 있는 넓이의 값이랑 여기 넓이의 값이 똑같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k의 값을 구해서 4배 하시는 게 답이라고 합니다. 그럼 파란색 넓이하고 빨간색 넓이가 똑같았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풉니다. S1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이 점을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문제 풀 때 할 필요가 없는 짓을 내용 정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0부터 알파까지는 빨간색 넓이인가요? 네. 0부터 알파까지 빨간색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누구에서 누구를 빼죠? fx에서. 네, 위에는 fx에서 아래는 k를 빼나요? 네. 반면 S2라는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해요? 알파부터 A점까지? 네. 함수 fx 누구였는지 안 써놨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8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세제곱 네. 플러스 8 네. x한테 1대2 하면 빵인가? 네. A점 좌표의 값 1인가요? 네. 그래서 알파부터 1까지네. 누구에서 누굴 빼요? 파란색 넓이는. k를 네, 위에 있는 k에서 fx를 뺄 겁니다. 네. 근데 문제가 지금 두 군데 넓이의 값을 똑같다고 지칭했습니다. 넓이가 똑같으니까 S1 빼기 S2의 값은 빵인가요? 네. 내가 그래서 0부터 알파까지 fx 빼기 k에서 알파부터 1까지 k-fx 값을 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있는 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가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k 플러스 fx로 바뀌어요? 네. 이게 지금 빵이었고 이것도 지금 빵이네요. 네. 근데 범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알파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k의 값은 네. 빵인가요? 네. 근데 문제 풀 때 이런 짓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네. 왜냐면 이런 유사 문제들을 여러 번 풀게 돼서 우리 문제 풀 때 두 함수로 둘러싸여진 이 두 군데 색채가 넓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0부터 1까지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빼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빵이라고 풀 겁니다. 네. 이건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자마자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0부터 1까지 저 전개하고 있습니다. x의 3승 네.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 네. 그 다음 빼기 k까지 했습니다. 이 적분한 녀석의 값이 빵이 나오도록 하는 k 값이 궁금합니다. 네. 내신 거 맞나요? 네. 적분했습니다. 이거 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됩니다. 일 대입했습니다. 칠에서 1 뺐더니 6에서 4분의 7을 빼야 돼? 네. 4분의 24 빼기 7. 그
그때 내비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풀 게 몇 번이죠? 10번도 모르긴 하지만 아까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서 질문하기가 좀 그렇죠. 쉬는 시간 좀 가집시다. 네. 너무 아름다운 쓰레기. 자, 3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극대값을 가지는 모든 다함수 fx에 대해서 옳은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0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그때 접어 올렸을 때도 0에서 극대값을 가지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의 값은 이런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이걸 절대값이 주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그럼 접어 올리게 되면 누가 되는 거죠? X 제곱. 0에서 예전에 극대값을 가지나요? 네.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극소값을 가지나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틀렸나요? 네. 극대값을 가지는 모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접어 올렸을 때 극대값을 여전히 유지하는 건 아니죠? 접어 올렸을 때 극소값을 내는 경우도 있죠? 네. 쌤이 지금 발레를 들었습니다. 얘가 지금 발레입니다. 두 번째 거는 뭐 한 거지?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접어 올리는 거라며. 네. 근데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오른.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fx입니다. 이걸 쓰면 돼. 다르게 그릴까?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y축 오른쪽 것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는 그래프입니다. 쌤이 함수 fx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0입니다. 0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y는 fx인데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는 y축 오른쪽 것만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y축 대칭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절대값이 x에만 있을 때 그래프입니다. 네. 그럼 원래 함수 fx가 0에서 극대값을 가졌으면 대칭해도 여전히 0에서 극대값을 가질 겁니다. 네. 두 번째 뒤에는 1000입니다. 네. 세 번째 거는 함수 fx의 값을 이렇게 쓸 때 0에서 극대값을 가지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fx는 원래 극대값을 가진다며. 근데 0보다 컸을 때는 누군데? (0보다) 컸을 때는 fx 빼기 x의 3승이에요? 네. 0보다 작을 때가 누구죠? 플러스. fx 플러스 x의 3승인가요? 함수가? 네. 근데 fx의 값은 0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면서 0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도함수의 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도함수의 부는 극대값을 가지려면 0에서 어떻게 돼야 돼?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도함수의 값이? 네. 그래야지 극대값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각각의 값들의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도함수의 값 이게 지금 도함수인가요? 우리 지금 여기다 0을 대입할 거죠? 위에 것도 0 대입하면 0이고요. 아래 것도 0 대입하면 0이겠네요. F' 빵인가 빵이니까요. 하지만 0보다 작은 걸 대입했을 때는 이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0보다 작은 걸 대입했을 때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0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제곱했으니까 양수인가요? 네. 0보다 큰 걸 대입했을 때 양수야, 음수야? 0보다 큰 걸 대입했을 때 음수죠? 0보다 큰 걸 대입했을 때 양수야, 음수야? 그럼 빵 대입했을 때 빵이지만 부호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나요, 지금? 양에서 양인가?
아, 양에서 음이에요? 좀 더하기인가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예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예요? 네.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극대 맞아요? 네. 그러면은 0에서 극대값 받는 건 3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몇 번이시라고요? 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권리하려고. 20번. 쌤 지윤이가 수능 100점 맞아야 된다고 풀어야 돼. 아니 얘는 추천해준 거예요. 추천. 2017년 문제. 0보다 왼쪽은 이차함수입니다. 0보다 오른쪽은 그것도 이차함수입니다. A보다 왼쪽은 이차함수, A보다 오른쪽도 이차함수입니다. 근데 이간이 양수 A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간이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가 없네요. 근데 3A의 값을 구하라고 3A를 갖다 대입한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는 양수니까 3A의 값은 여긴가? 밑에 건가? A가 양수니까 A보다 3A가 큰가요? 그럼 3A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3A-2 곱하기 2A를 알고 싶습니다. A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모양입니다. 근데 A를 구하고 싶은데 A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세 점의 좌표를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8분의 1이고 FC의 값이 빵에 나오는 C가 있다고. 그런 C의 값은 0과 1 플러스 2분의 2 사이 있다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1 플러스 2분의 2의 값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림을 가정에서 풀어야 되겠다. 첫 번째 가정을 했습니다. A의 값이 2보다 컸을 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A가 2보다 크다고 한다면 첫 번째 2의 값이 왼쪽에 있을 거고 A의 값이 오른쪽에 있나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A보다 왼쪽은 포물선을 그리라고 합니다. A보다 왼쪽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포물선을 그리고 꼭지점 A, 0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반면에 A보다 오른쪽은 X절편의 값 2하고 A가 되는 X절편의 값 2하고 A가 되는 포물선이에요? 그러면서 이 값을 그림을 그리라고요? 이제 지금 이해되는 거 맞으세요? 네. 포물선 중에 A보다 왼쪽의 그림을 그렸고요. 2하고 A를 지나는 포물선 중에 A보다 오른쪽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될 건데 이게 지금 fx가 될 건데 식은 여기가 x-a의 제곱입니다. 여기가 x-2 곱하기 x-a입니다. 이제 조건들은 이 밑에 걸 만족한다면서요. C를 대입해서 빵에 나온 C의 값이 0과 1 플러스 2분의 사이에 저거 하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빵 나온 거 뭐밖에 없어? 빵 나온 건 A밖에 없어? 네. 빵 나온 건 A밖에 없는데 그럼 C가 A란 얘기야? 아니 빵 나오는 게 있다며. 대입에서 빵 나오는 게 지금 A밖에 없잖아. A의 값이 0과 1 플러스 2분의 2 사이 있다고? A가 2보다 커? 이항해봤습니다. 이항해주면 2분의 2 1 A의 값은 2보다 작아요? 그러면 모순인가요? 네, 이런 상황이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가를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A는 양수라고 얘기했고요. 2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럴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x축하면 절편값이 A하고 2가 있는데
a보다 왼쪽은 x-a의 제곱을 그리라고요? a보다 오른쪽은 x-2 곱하기 x-a를 그리라고요? 좀 된 거 맞나요? 근데 지금은 c를 대입해서 빵이 나오는 c의 값이 0하고 1 플러스 2분의 4에 있다고? 지금 0 되는 게 뭐가 있는데? 0 되는 건 a하고 2가 있나요? c가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a도 c가 될 수 있고요. 2의 값도 c가 될 수 있다고요?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2항했더니 2분의 a의 값은 1보다 작고 지금은 2보다 작은 거 맞아요? 2가 들어가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2가 들어가면 a의 값이 2보다 크게 돼? 근데 a가 2보다 크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c가 누구라고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c가 a라고요? 저기서 언급하는 c의 값은 a입니다. 이해 지금까지 된 거 맞으세요? 이제 삼각형을 갖다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림에서 c의 값은 a인데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a보다 누가 오른쪽에 있다고요? 첫 번째 점의 좌표가 2,f1이라는 점이 있어요? 두 번째 점의 좌표가 a, fa? 마지막 점의 좌표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c의 값은 a인데 a라는 녀석의 값이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1 플러스 2분의 a는 a보다 오른쪽에 있다고요? 1 플러스 2분의 a의 값이 a보다는 오른쪽에 있는데 2보다는 작은 건가? a의 값은 2보다 작기 때문에 2보다 작은 숫자 2로 나와주면 1보다 작고 1보다 작은 숫자한테 1을 더했으니까 2보다는 작은 것 같네요. 그래서 a하고 2 사이에 어딘가에 1 플러스 2분의 2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대입한 함수값이 있고요. 이런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8분의 1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a값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밑변값이 몇인데요? 밑변이 누구라고요? 높이의 값은 누구죠? 이걸 대입한 함수값은 음수야? 네. 그럼 선분 여기 높이의 값은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겠네? 네. 요만큼의 실제 길이는 함수값, 이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높이의 값은 마이너스를 달아준 양수의 값 높이 값이네요. 네. 근데 함수 f는 요게 지금 함수 f잖아. 이게 지금 x-2 곱하기 x-a라고요? 네. 여기다가 1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1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2분의 2 마이너스 1? 1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만 집어넣으면은 요거 부호 바꿀 수 있잖아. 1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근데 2분의 1을 밖으로 끄집어내려고요. 2분의 1이 밖으로 나가면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이 나가는 거죠? 2분의 1을 끄집어냈더니 4분의 1이 앞으로 나가서 곱해서 8분의 1이고요. 앞에 거 2 마이너스 2, 2분의 1을 끄집어냈더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2분의 a의 제곱, 세제곱이 누구라고요? 그런 a의 값이 누구예요? 그럼 a는 1인가요? a가 1이었을 때 이 조건 만족해요? a가 1이었을 때 이거 만족해? 다 만족합니다. 이제 문제 요구한 건 여기다 1만 대입하시라고요? 1 대입했습니다. 네. 네, 할만했던 것 같아요. 식캔으로 하다 보면 답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도 풀어낼 게 몇 번인가요?
질문하고 싶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네. 아, 맞아요? 네. 수특을 펴보세요. 수특 수학 원을 펴주세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또다시 앞에서 또 출발입니다. 근데 책이 얇아가지고 되게 빨리 끝날 것 같고요. 네. 제번 뜬 걸 가지고 수능 특강 작년부터 풀 생각입니다. 거듭제곱근이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맨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표를 맨날 까먹으니까 이걸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n값의 홀수면 우함수인가요? 기함수인가요? 기함수. n값의 홀수면 이건 기함수입니다. 홀수 참수의 값은 3차함수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죠? 네. 그림을 이렇게 3차함수처럼 그렸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합니다. x를 n번 곱해가지고 a가 나오는 x의 값. 그 x의 값을 뭐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 x의 값을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나요? a의 n제곱근은 n승에서 a가 나오도록 한 x의 값입니다. 일단 첫 번째, 거듭제곱근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여서 대부분 아이들은 수능에서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매번 1년 내내 수십 문제 풀고 나서 수능에서 틀리는 애들은 이 방정식의 근이 a의 n제곱근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애들입니다. a의 n제곱근인데 지금 찾고자 합니다. a가 양수였을 때 근을 찾고자 합니다. a가 양수였을 때 교점의 개수는 몇 개 있죠? 네, 교점의 개수는 하나 있습니다. n차 방정식에서 n값이 홀수였을 때는 x의 n승의 값이 a가 나오도록 하는 값은 한 개 있고요. 그 값이 누구죠? 그 값이 a의 n제곱근이라고요? 네. 쓸 때는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네. a가 음수였을 때 값을 찾고 있습니다. a가 음수였다고 한다면 a 자체가 음수입니다. 네. 이건 뭐 3, 이건 마이너스 3 이런 겁니다 지금. 그때 이 점 좌표의 값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이것도 n승에서 a가 나온 근인가요? 네. 이것도 n제곱근 a입니다. 다만 여기는 3이 있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있는 거라고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루트 속에 있는 값을 양수로 만들면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루트 속에 있는 게 마이너스인 값을 a는 지금 음수예요. 마이너스가 나가니까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양수인가요? 빵이었을 때는 근이 누군데요? 네, 빵이었을 때 근은 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n값이 홀수였을 때 이런 표를 작성합니다. 지금 만드는 표는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걸 얘기합니다. 원래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 있습니다. 하지만 n값이 홀수였을 때 실근의 개수는 언제나 한 개씩 있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한 개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지금 표를 작성했습니다. a의 값이 양수였을 때, a의 값이 0이었을 때, a의 값이 음수였을 때 표를 작성하는 거고요. 이게 머릿속에서 암기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n이라는 값이 홀수였을 때 이 표에다 작성하는 거는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걸 작성하고 있습니다. a가 양수였을 때 n제곱근 a가 이게 근이라고요? a가 빵이었을 때 빵이 근이고요. a가 음수였을 때 n제곱근 a의 값이 근입니다. 네. 하지만 이 녀석은 a가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짝수 일대로 가고 있습니다. y는 x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n값이 짝수라고 한다면 모든 짝수 참수의 값은 우함수인가요?
우함수에서 y축 대칭인 그림이 있습니다. y축 대칭인 그림, 포물선과 비슷하게 생긴 y축 대칭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y는 a라는 녀석이 양수면 그는 몇 개 있어요? 두 개예요. 이 교점의 좌표가 누구죠? 한 녀석의 값은 n제곱근 a고 또 한 녀석의 값은 네, 마이너스 n제곱근 a죠? a가 양수였을 때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인가요? 그래서 실근의 값은 두 개 있습니다. a가 빵이었을 때 실근의 값은 누구예요? a가 빵이었을 때 실근의 값은 빵인가요? 네. a가 음수였을 때 실근은 누구예요? 일단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물어봅시다. 마이너스 64에 마이너스 81에 4제곱근이 누군가요? 없어요. 이거는 4승에서 마이너스 80이 나오는 근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근데 4승의 값은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80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짝수의 거듭제곱근 속에 음수의 값을 쓰는 것 자체는 이런 행위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홀수의 거듭제곱근 속에는 음수의 값을 넣을 수 있나요? 네. 홀수승이었을 때는 음수랑 교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존재하는 거죠? 홀수의 거듭제곱근 속에는 음수가 있을 수 있고 짝수의 거듭제곱근 속에는 음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를 보통 푸는 거라서 근의 개수는 홀수면 무조건 1개, 짝수인데 양수였을 때는 2개, 짝수인데 음수였을 때는 1개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이런 녀석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값은 누구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n이라는 값이 짝수였을 때는 절대값. 네, 절대값 a입니다. 양수면 a, 음수면 마이너스 a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n값이 홀수였을 때는 A. 무조건 a입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내용들은 봤고요. 자, 이걸 계산하라고 합니다. 예제 문제로 봤습니다. 2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a라고 한다고요? a가 누구죠? 삼승에서 2가 나오도록 하는 값들 중에 실근을 찾고 있다고요? 네. 3승했을 때 2가 a한테 2를 쓰라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세제곱근이라고요? 3루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제곱근입니다. 자, 그 다음은 16의 6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값을 쓰라고? 원래 16의 6제곱근은 6승 해가지고 16 나오는 숫자 중에서 실근의 값은 몇 개 있어요? 6승에서 16 나온 건 실근이 몇 개냐고요? 네. 2개 중에 음수분, 양수분 있을 건데 양수분만 얘기하라고요? 네. 그게 누구라고요? 6제곱근 16이라고요? 네. 앞에 있는 숫자는 서수로 표현합니다. 서수와 기수를 알고 있나요? 1, 2, 3, 4, 5, 6, 7, 8, 9, 10은 기수고요. 서수가 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서수입니다. 앞에 거는 서수로 표현합니다. 하나, 둘, 셋, 세제곱근 2, 뒤에 건 기수로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녀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곱근 16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A, B의 값을 제곱하고 5승하라고 합니다. A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그럼 지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죠? 앞에 거 제곱했습니다. 뒤에 건 5승하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뒤에 건 바꿀 수 있나요? 16이라는 숫자가 4의 제곱이라서 4의 제곱에 6분의 5승이니까 4에 3분의 5승이에요? 근데 4의 3분의 5승은 또다시 바꿀 수 있잖아요. 누구예요? 2에
더하기로 바꿨습니다. 이게 몇 승이에요? 네. 제가 무슨 소리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지수와 로그 파트가 있습니다. 야, 이번 수능 특강 좀 너무한다. 나 지금 처음 펴보거든? 네. 이렇게 문제를 적게 놔뒀다고? 왜? 그냥 이 부분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시간이 없었나?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줘 그러네? 원래 어느 정도인데요? 이것보다는 훨씬 내용 정리도 많고 문제도 많지. 설명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숫자가 자연수가 들어가는 자연수 n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보통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고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저값이 자연수가 들어가는 n값 중에 제일 작은 거였나? 그럼 전부 다 지수로 지수의 값을 분수로 만들 거죠? 그럼 지수의 값을 다 분수로 만들 거라서 분모의 값은 6의 2분의 1승? 6은 2 곱하기 3? 이제 분자에 있는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에 건 2의 10분의 7승,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3의 4분의 3승인가요? 지수에 나누기니까 빼려고 합니다. 2의 몇 승이죠? 10분의 7에서 10분의 5? 10분의 2여서 5분의 1? 뒤에 있는 값은 3이라고 하는 숫자에 3네. 여기다 도대체 몇 승을 해야지 이게 자연수가 나올까요? 자연수가 나오려면 분수의 값이 사라져야 되니까 20. 네, 5하고 4의 최소 공배수의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네. n값이 20의 배수일 때 최소값은 20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수를 로그로 바꾸기 a의 n승의 값을 b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지수입니다. 지수의 값을 로그로 바꿀 때는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라고요? 그래서 로그로 바꿨습니다.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십니다. a랑 멀던 b가 가까이 오고 a랑 가까이 또 n값이 멀어지는 거죠? 네. 로그로 바꿨을 때 밑조건이 있습니다. 밑조건이 누구죠? 로그가 정의된다? 로그가 존재한다. 밑조건, 지수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밑조건은 미세값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네. 미세값은 절대 1이면 안 됩니다. 진수조건의 값이 누구죠? 0보다 크다. 네, 진수조건의 값은 0보다 크다는 조건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이걸 만족할 때 로그의 값은 존재한다, 정의된다. 보통 이런 문제는 2차 분식을 가지고 출제하는 편입니다. 2차 분식 가지고 만약에 이런 로그의 값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이게 로그 값이 존재하는 거죠? 진수의 값이 0보다 크. 몇 커야 돼요?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판별식이 0보다 작. 작다. 이런 문제가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 로그 공식들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습니다. 로그의 공식들은 기초 연산 공식들은 알고 있는 거 맞나요? 로그의 뭐 곱하기 값은 더하기로 표현하기, 나누기 값은 뭐 빼기로 표현하기, 거듭적 없이 나가기 이런 것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요거 하나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런 녀석이 있을 때 요걸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아서 문제 풀 때 가끔씩은 중간계산 과정 없이 미세값 곱하기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곱하기였을 때 미세값 2하고 3의 값을 바꿨을 때가 있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당신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A의 로그 B의 실값은 누구랑 똑같아요? 이요. 네. 여기 장식되려고 하지만 좀 참아보겠습니다. 저게 누구랑 똑같죠? C의 로그 BA랑 똑같나요? 네. A하고 C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A의 로그 A의 B가 누구죠? A 똑같으면 B만 내려 쓰는 거죠? 미세변환 공식을 모를까 봐. 설마 이런 걸 모르겠어? 미세변환 공식에 따르면 C라고 하는 미술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죠? 로그 B A.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또는 다르게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로그 B에 A, B를 바꿔 써가지고 역수를 취할 수 있나요? 네.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로그 C의 D가 누구예요? 로그 A 이제 더 이상 나머지는 설명할 거 없습니다. 문제 풀 때 요게 가끔 문제 함수 파트에서 문제 풀 때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색값 얼마인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예제로 가겠습니다. 로그의 정의와 성질을 다음 두 개 값이 있습니다. 옆에 값 그냥 산수만 해주세요. 2x를 구하라고? y를 빼라고? x가 누군데요? 로그의 12에서 빼라고 합니다. 2배 했습니다. 2배 하게 되면 2x 값이 누구죠? 네, 제곱으로 올라갔으니까 143인가요? 여기서 로그 2의 9를 빼라고 합니다. 뺐더니 누구라고요? 9 곱하기 16이 144입니다. 144를 9로 나누기서 16입니다. 그럼 16의 값은 2의 4승이잖아. 답은 누구라고요? 다음 넘어갔습니다. 자, 로그의 미세변형 공식을 사용해서 다음 로그 값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미세값이 4가 된 로그고요. 두 번째 거는 로그의 값을 계산을 바로 쓰겠는 걸 먼저 계산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바꿨으면 이걸 뭐라고 바꾸자고요? 로그 3은 그럼 미세값이 둘 다 3입니다. 미세값이 3이어서 이거 뺐더니 누구라고요? 로그 3에서 그럼 로그 4의 3 곱하기 로그 3의 8이면 뭐가 남죠? 3하고 3은 지워지는 셈 치고 남은 거는 로그 4의 8만 남나요? 네. 그게 앞으로 2분의 3회까지 앞에 나가요? 네. 다 2분의 3이네요. 상용 로그 파트 때문에 상용 로그 파트가 설명이 많이 필요해. 조금만 시간을 더 쓸까요? 현재 시간이 몇 분인지 확인 좀 해볼래요? 8시요. 수영 시험 말하는 거보다 더 재미없었어요? 몇 분 남았냐고. 58분이에요. 58분 2분이면 상용 로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대요. 지훈이.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상용 로그에서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상용 로그 파트가 유독 많이 약한 편인 애들이 상용 로그의 핵심을 잘 몰라서 그런 문제 항상 발생하거든. 상용 로그는 미세값이 A인 로그입니다. 항상 로그의 값은 정수 더하기 소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n값은 정수, 알파의 값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값은 음의 소수 불가능합니다. 소수의 값은 1점 몇, 2점 몇 그런 거 안 됩니다. 소수의 값은 항상 0점 몇입니다. 소수의 값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입니다. 양의 소수만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해석이 안 되는 게 뭐가 해석이 잘 안 되냐면 로그 A의 범위를 구할 때 로그 A의 범위를 맨날 못 구합니다. 로그 A의 범위가 뭐지? 못 구할 줄 알고 얘기하는 거야. 로그 A의 범위가 뭐냐고.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인가요? 알파의 값이 이거 등호 빼먹었네. 알파의 값이 제일 작을 때가 0입니다. 그러니까 n 더하기 0의 값 n이 제일 작습니다. 제일 클 때는 알파의 값 1일 때가 제일 큽니다. 로그 A의 정수의 값이 n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녀석이 로그 A의 범위는 n부터 n 플러스 1까지겠죠? 네. 로그 A가 n점 몇이니까 당연히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보다 작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다면 A의 범위를 어떻게 얘기하죠? 네, 미세값이 10이니까 다시 지수로 바꾸면 10의 n승부터 10의 n 플러스 1승까지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죠. n값이 만약에 3이야. n값이 3이면 1000보다 크고 만보다 작은 거예요? 1000보다 크고 만보다 작은 몇 자리 숫자지? 1000은 몇 자리 숫자예요? 네. 만보다 작은 9999는 몇 자리예요? 네. 이 값이 3이면 4자리죠? 네. 1000하고 만 사이 있으니까 4자리 숫자네요. 네. 3이면은
1 더해서 4자리 숫자. 이제 음수일 때가 문제네. 만약에 마이너스 2면은, n값이 마이너스 2면은, n값이 마이너스 2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00분의 1부터 마이너스 1 더해서 10분의 1까지라고요? 0.01부터 시작해서 0.1까지라고요? 그럼 이 숫자의 정체는 0.0 뭐 이렇게 나오겠네?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영의 숫자 나오겠네요?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였을 때는 A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영의 숫자 나옵니다. 실은 이걸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상용문구에 대해서 답하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 근데 이걸 보통 잘 못 구하는 편이에요, 애들이. 머릿속에 이것들 연관 지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연관 짓는 생각을 문제 풀 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어려워지거든요. 소수의 값이 가지는 역할은 소수라는 값이 가지는 역할은 진수에 있는 숫자의 규칙성을 소수의 값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 2의 값은 하도 많이 봐서 대충 기억할 것 같습니다. 로그 2의 값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이건가요? 로그 20이 누구예요? 1.3010인가요? 로그 20은 10 곱하기 2라서 로그 10의 값 1이니까 이건 1 더하기 0.3010인가요? 로그 2만은 누구예요? 로그 2만이 4이면 어떻게 알죠? 5자리 숫자니까 네. 5자리 숫자가 되려면 n이란 값은 4여야 돼요? 그래서 정수의 값은 4입니다. 소수의 값이 똑같으면 알파라고 하는 소수의 값이 똑같으면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자릿수만 바꾼 건가요?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로고 3.17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500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5.500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빈칸의 값이 누구일까요? 소수가 똑같나요? 소수가 똑같으면 317 똑같죠? 정수가 5기 때문에 몇 자리 숫자라고 네모는 6자리? 317로 출발하는 6자리 숫자. 그래서 누구라고요? 이런 짓을 잘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챕터입니다. 네. 이해하신 거 맞나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상용로부터 수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숙제는 상용로 전까지 유지의 문제 푸는 것만 합시다. 쌤, 수특만 해요? 숙제 할 거고 이제 모의고사 지번 떠드릴 때가 됐어요 이제. 6월 말까지는 숙제만 하겠습니다.